예, 안녕하십니까, 김석기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면요. 전 모펀 웨어러블스라는 회사를 재작년에 창업해서 지금 거의 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제품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했더니 비슷한 제품의 중국 제품이 나오는데 반의 반 가격 정도에 내놓더라고요. 그것도 국제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시장에 내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CEO로서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걸 제 밑에서 개발한 개발진은 일단 내봅시다. 이런 문제인데 막 내부 분란이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걸 개발한 이사한테 야, 네가 들고 나가서 네가 해. 난 그거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 나왔는데 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처럼 빅뱅 엔젤스라는 파트너로서 지금 엔젤 투자 쪽에 대한 엑셀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정부 투자기관, 정부기관들의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그 밑에 있는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o@web.kr입니다. 일단 비디오를 하나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댄싱 트래픽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보여드리는데요. 저 지금 신호등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춤을 추면 그 춤하고 똑같은 동작을 신호등에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Watch me dance now. 이 트래픽, 대신 트래픽이라는 신호등은 실제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리오 덴자인입니다. 요번에 올림픽 열리는 곳이죠. 코카바나나 해변에다가 저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결과를 지금 보시다시피 저 춤추는 걸 보기 위해서 약 81%의 그 사고가 경감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제일 먼저 보여드렸냐면요. 오늘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릴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 요즘에 가장 핫하고 뜨고 있는 게 바로 VR입니다. 그래서 VR의 어떤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골격을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스처, 사람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제 포스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게 키넥트라는 우리 게임기에서 나왔던 그 기술입니다. 근데 이 게임기에 나온 이 기술이 어떤 식의 구현 원리를 갖고 있냐면 사람의 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VR의 원리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실 때 양눈으로 이제 보시잖아요. 여기 애꾸눈은 없으시죠? 다 눈이 두 개씩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눈 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보이는 장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쪽 눈은 우리가 보통 주시력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반대편 시력은 보조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주시력과 보조시력이 다른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뻗으셔가지고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제 얼굴을 그 삼각형 안에 넣어서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십시오.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죠? 그러면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반대편 눈을 또 한번 감아보세요. 어떤가요? 한 번은 제가 보이고 한 번은 제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이는 쪽 눈이 주시력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눈이 보조시력이라는 거죠. 그럼 보조시력하고 주시력이 왜 다르냐? 우리가 보이는 주시력은 그냥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보조시력은 그거에 대한 거리감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한쪽이 시력이 되게 안 좋으시거나 실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거리감, 즉 공간 감각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VR의 원리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장면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같은 장면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양쪽에서 나온 그 시각 정보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공간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자, 최신 웨어러블 트렌드를 먼저 쭉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제가 잠깐 원리를 설명드린 VR입니다. VR은 우리가 보통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그 HMD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눈에다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독립적인 시각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실제로 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마치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볼륨 좀 키워주시겠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장면이 실제 가상현실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롤러코스터를 실제로 타고 가는데 이 두 장면이 싱크를 그대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시각적으로도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2016년도 5월달 올해죠. 에버랜드에서 지금 서비스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5월달에 가시면 에버랜드에 가시면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의 원리들은 다 아시죠? 롤러코스터는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높은 지점까지 이렇게 쭉 기차를 끌어올렸다가 자유 낙하를 하는 거죠. 궤도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옆에서 표현해 줄 겁니다.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역시 올라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즉 사람이 여기 달팽이관 있잖아요. 귀 밑에. 달팽이관에 의해서 우리는 중심을 잡습니다. 그게 기계에서 표현된 거는 보통 자이로 센서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몸 자체가 똑같이 저 시각을 갖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리얼리티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벌추얼 리얼리티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여기 물론 HMD도 웨어러블 디바이스긴 합니다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에는 HMD는 그냥 보이는 것만 지원을 하는데 반해서 거기에 또 다른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이 제가 아까 다른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걸 통해서 공간감을 느낍니다.
예. 우측 화면에서 사람이 직접 센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장착하고 게임을 했을 때 게임 안에서는 저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큘러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지금 여기는 프라이어 VR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게임인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거죠. 현재 미국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믹스드 리얼리티는 뭐냐면 VR에다가 아까 보신 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한 것 외에 새로운 현실 실제 공간에서 오브젝트까지 같이 결합한 형태로 현실과 VR을 완전하게 이제 섞어놓은 형태입니다. 어떤 건지는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4월 15일, 즉 뭐 며칠 후죠. 내일 모레 불PM 오픈할 예정입니다. 도쿄에 지금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VR 화면을 보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느낌으로는 200m 상공을 걸어가는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조금 더 효과를 준다 그러면 바람이 옆에서 막 세게 분다든가 이러면 아마 진짜로 200m 상공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왜 오브젝트라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 보이는 강아지 보셨죠? 지금 그 강아지의 인형을 실제로 위치를 매핑해 가지고서는 그 위에다 놓고 널판지 끝에다 놓고 사람이 그 위치를 갖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잡을 때 손에서 그 센서가 그 오브젝트를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안에서 VR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그 실제로 그거하고 매핑된 위치에 똑같은 형태의 어떤 오브젝트들도 바로 보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또는 이게 익스피리언스드 VR이라는 형태로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 도쿄 플라자 오픈을 하니까 이게 단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본에서 만든 게임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번 4월 15일 이후에 도쿄에 가시는 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이라는 거는 VR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그 기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냐면 리얼 월드 안에다가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벽체나 또는 공간에 뭔가 우리가 HMD 디바이스를 끼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끼고 보게 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AR이고요. 실제로 이런 AR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즉 홀로렌즈라는 장비를 작년에 개발을 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 시연 장면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홀로렌즈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C에 그 OS로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0 이후에는 더 이상 윈도우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게 홀로렌즈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웹페이지 같은 경우고 실제 공간에는 저기 없지만
저걸 쓰고 홀로렌즈를 쓰고 보게 되면 보이게 된다는 거죠. 클릭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그림들 이런 것들도 전부 AR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게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로서의 AR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재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이 실제 장면이고요. 위쪽에 있는 저 부분이 영상 통화를 갖다가 홀로렌즈로서 보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VR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강의를 하면서 이제 VR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왜 VR을 계속 그때부터 강조를 했냐면 어찌 보면 스마트폰, 현재 스마트폰 이후에 포스트 스마트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 게 저는 일단은 HMD, 즉 VR 쪽의 기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AR 같은 기기가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워치가 휴대폰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이유이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애플워치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한 분, 두 분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그럼 애플워치 아니고 그냥 안드로이드건 뭐건 하여튼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안 쓰시는군요. 작년에 애플에서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스마트워치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고 애플이 이제 전 세계에 한 1000만 개 이상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제 개수를 이제 애플에서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백만 개가 팔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맥스 팔린 거는 약 1200만 개가 팔렸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 개를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200만 개가 맥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숫자 이상을 애플에서 이걸 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아마 1200만 개를 맥스로 채워서 팔았을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만 개가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한국에서 보조금을 주듯이 미국에서는 즉 건강보험이 오바마 케어라는 개념으로 미국 전 국민에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를 갖다가 스마트워치를 했을 경우에 그 스마트워치를 구입 가격을 갖다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서 스마트워치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죠. 왜? 미국은 현재 애플의 아이폰이 전체 비율의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 연동이 되는 애플워치가 제일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그렇게 나름 잘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워치가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화면 자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여지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라는 형태로서 자판을 띄워서 자판을 치는 형태로 입력을 하지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UX가 나오는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아직 해결을 좀 못했는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의 사이즈도 같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또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고성능화함으로써 용량을 크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워치 자체의 전력 소모를 줄여서, 즉 저전력 사용을 통해서 이 사용을 갖다가 길게 갈 수 있게는 언젠가는 가능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액정 사이즈가 작아서 보여주는 정보의 양이 작다는 부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AR 같은, 즉 VR이나 AR 같은 어떤 HM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 정보의 어떤 사이즈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현재 VR 기기 또는 AR 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역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안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컴팩트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상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1968년도, 지금부터 거의 48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유타 대학의 이반 서덜랜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조금씩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언제 가장 크게 많이 발전을 했었냐면 흑백 LCD가 발명됐은 70년대 흑백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발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좀 크게 발전했던 게 80년대 중반 컬러 LCD가 나오면서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VR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갖다가 2D를 갖다가 눈앞에서 좀 크게 보여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일본 회사 샤프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고요. 요즘에는 그게 좀 더 발전을 해서 2013년도에 나왔던 구글 글래스가 또 한 번의 방점을 찍었고 이후에 2014년도에 오큘러스가 VR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VR 기기를 만들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현재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VR 관련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싼 거는 뭐 한 10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카드보드라는 이름으로서 규격을 발표했고 종이로도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VR 디바이스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홀더에다가 종이로 만들던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앞에는 되게 두꺼운 그 렌즈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그 렌즈가 달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눈은 기본적으로 10cm 이내로 들어오면 그 거리에 있는 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로. 앞에 뭔가 글자가 써 있는 거 한번 보시고 10cm 이내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VR은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굴절이라는 빛의 속성 중에 굴절이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빛의 굴절을 통해서 이 각도를 줄인 겁니다. 거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cm 이내로 어떤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쓰인 것들이 드론. 작년에 또 한참 드론이 많은 그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드론 자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원래 드론이 나왔던 개념들은 내가 드론을 조종한다는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 내가 드론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트래커라는 걸 내 손목에 차고 있으면 얘가 내 주변을 돌면서 즉 트래커를 따라다니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따라다니면서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드론입니다.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드론 테크놀로지가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이 기능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정도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찍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드론을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저 트래킹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게 되면 드론을 저런 식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웨어러블 수트라는 그런 제품들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웨어러블 수트가 뭐냐면 의족 의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의족 의수는 자기 의지대로 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이 없으면 손이 없는 걸 대체해주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가 없는 그 형태를 그냥 맞춰주긴 하지만 그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신경계하고 연결을 해서 마치 내 손을 움직일 때 움직여!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손이나 발이 없으신 분들이 마치 일반인들이 손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서 신경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유의지로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Or hybrid assisted limb allows its user to easily lift a 40kg durable case. 저런 식으로 무거운 걸 들 수도 있지만 저 움직임이 제가 어떤 조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몇 년간 걸어 다니시지 못했던 저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런 장면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This hospital in Yamaguchi. 예. 여태까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들이고요. 대부분의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손목에 차는 밴드나 시계를 많이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거는 꼭 손목에 차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걸이의 형태든 또는 안경의 형태든 지금 보시던 웨어러블 수트의 형태든 몸에 착용하는 모든 제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1966년 아까 제가 VR 쪽의 발전이 1968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MIT에서 더 일찍 196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거의 이제 벌써 5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전을 해왔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식이냐면 결국은 사람이 상상했던 것들, 그런 기술들이 기술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기어가 2013년에 나왔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컨셉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화는 언제 나왔냐면 1937년 딕 트레이시는 만화에서 이미 저 형태의 말하는 컴퓨터 개념의 그 디바이스가 나왔고요. 이게 구현되는데 결국 7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뭔지 다 아세요? 이 만화 아세요? 드래곤볼? 이 세대는 아니신가요? 1984년에 드래곤볼 스카우터라는 거에서 구글 글래스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29년의 시간이 여기 걸렸다는 거죠.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궁극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저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은 다 돼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무기도 쏠 수 있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2013년에 나온 왼쪽에 있는 제트팩이라는 그 제품입니다. 물론 디자인이 만화에 나온 아이언맨처럼 현재까지는 그렇게 깔끔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렇게 아이언맨처럼 세상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타보고 싶어서 저거.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컨셉트 리얼라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상상이 기술에 의해서 현실이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제품들이 현재 기술력이 없어서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현실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라는 그 인포그래픽인데요. 1975년에 펄사라는 손목시계에 계산기가 달려있던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니 워크맨이 79년도에 나왔고요. 1984년도에는 카시오에서 나온 계산기 시계가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있었어요. 아마 이 시계를 차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애플의 뉴튼이라는 PD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1999년에 런칭을 했고요. 2000년대 가면 블루투스 헤드셋이 나왔고 아이팟이 2001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던 조금씩의 기술의 발전들이 계속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근간의 기술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일반인들이 많이 인식하는 핏빗이라는 스마트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많이 얘기하던 스마트 밴드하고 스마트 워치의 저건데요. 처음에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제품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핏빗이 2007년도에 나왔고 2007년도에 역시 나이키에서 신발에다 센서를 넣고 애플의 아이팟하고 연결한 제품이 퓨얼밴드라는 형태로 또 나오기 시작했죠. 나이키 플러스가 나왔고 나중에 퓨얼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제품의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 이상은 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차고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 그냥 만보계잖아. 만보계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부터 사실 2013년도까지 거의 핏빗 이상의 기능에 나온 제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IT 쪽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우리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 주기로 교체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2007년도에 나온 제품이 2013년까지 거의 동일한 제품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발전을 한 7, 8년 동안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냐면 스마트폰이 즉 애플의 아이폰 3GS가 되게 활성화되고 2009년도에는 애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넥서스가 처음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폰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2010년도부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던 어떤 센서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구글 글래스가 나왔고요.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소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갤럭시 기어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그 기술 그대로 이용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갤럭시 5S, S5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을 보면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심박 센서, 지자기 센서, RGB 근접 제스처 센서 뭐 이렇게 센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그 스마트 밴드에서 3축 가속도 센서만 들어가 있던 것들이 이런 센서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반 기술은 기본적으로 센서 기술입니다. 물론 센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일단 센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핏빛부터 뭐 조버너, 나이키 퓨어밴드, 미스피 샤인 이런 것들이 초창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되어 있던 그런 제품들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3축 가속 센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기 센서하고 주변 광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구축 동작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축 동작 센서는 제가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속 센서, 자이로 센서 그리고 지자기 센서를 갖다가 하나의 칩에다가 집어넣은 게 구축 센서라고 그러고 그거를 모션 센서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MIO 같은 경우는 EMG라고 해가지고 사람 팔에다 이렇게 감아놨는데 사람 근육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센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립 모션 같은 경우도 허공에다 이렇게 손을 하면 그 위치를 갖다 추적하는 센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션 센서의 이해, 모션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3D 이 공간을 갖다가 위치를 표시할 때는 X, Y, Z의 3개 축으로 이제 그 공간의 위치 좌표를 갖다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X, Y, Z를 표현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부릅니다. 롤링, 피칭, 요잉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차도 여기 남자분들 많이 모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차를 한번 친구 차를 몰아봤어요. 아, 이 차는 롤링이 되게 심한데 이 차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롤링이 뭘까요? 롤링은 좌우로 차가 흔들리는 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칭은 뭔가요? 피칭은 앞뒤로 들썩들썩 하면은 이게 피칭입니다. 그럼 요잉은 뭘까요? 요잉은 차가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떻게 돼요? 뺑글뺑글 돌죠. 그게 바로 요잉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잡아내면 그거를 3축, 세 개 축을 세 개 축에서 위치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 이걸 3축 가속도 센서라고, 3축 센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보통 G 센서라고 그러는데 가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자이로 센서는 수평을 갖다 맞춰주는 그걸 갖다가 자이로 센서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 지자리 센서.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죠. 자석을 통해서 북쪽이 어딘가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센서가 세 개씩의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9축, 즉 9축 센서로 보통 많이 부르고요. 그 세 가지 센서로 세 가지 축, 즉 9개의 축을 갖다 체크를 하면 모션, 즉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션 센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축 모션 센서가 되고요. 구축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로잉, 피칭, 요잉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게임에 적용을 하면 보통 이런 식의 게임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흔드는 게 뭐라고 했어요? 롤링. 앞뒤로 흔드는 건 뭘까요? 피칭. 네, 이걸 흔드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임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신발 같은 데 넣었을 때 그 신발의 위치들, 이 센서의 위치들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토킹 슈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도 웨어러블이죠. This is super boring. 신발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연락 지겨워. 줄이 더 많이 있으니까. I love the feeling within my laces. Here we go. Are you a statue? Let's do this already.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사람 손의 근육을 갖다가 인지하는 센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적용된 디바이스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24개의 동작을 갖다가 이거는 인지를 하는 거죠. 즉 구축 센서하고 사람의 팔의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팔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명령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빨리 돌린다든가 당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팔의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그런 센서. 그다음 스마트 링, 그 구축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홈에서 지금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집안의 모든 가전은 손에 낀 반지를 통해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Turn your finger into a magic wand. Put the ring on your index finger. Tap the small sensor on the side of the device with your thumb 여기 안에 센서가 before gesturing the finger in the air. Tap, gesture, 불을 켠다든가 tap, and gesture. 누르고 제스처를 합니다. Longbar CEO Takuro Yoshida says this will be very useful. TV를 켠다든가 불을 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Create a 되죠. ring. Maybe you adjust it in the software and then 애플 와치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센서를 되게 여러 개 넣습니다. onto a single chip. The zirconia back has 4 sapphire lenses. Infrared and visible light LEDs, along with photosensors, detect your pulse rate. Using its gyroscope and accelerometer, 이제는 제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미국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보시다시피 심박, 체온, 각종 바이탈 사인을 갖다가 한 개의 칩만 그냥 박으면 다 체크해낼 수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지장이 센서,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센서가 있었는데
그걸 모션 센스라는 이름으로 한 개 칩 안에 넣은 것처럼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한 개 칩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칩 하나랑 배터리 하나랑 그 기판을 그냥 올려놓고 디스플레이가 있거나 없거나 해놓으면 이미 그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박수 체열 등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다는 Cutting-edge 거죠. technology, a revolutionary raw that no Solomon truly feels. 이 제품 스마트 브레이저입니다. This 어떤 innovative raw 거냐면 cannot be unhooked without true 어떤 love. 여자가 저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나 그랬을 때 바이탈 사인이 바뀝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없으면 저 브레이저 스크가 바뀌기 가능하죠. 선진국인 일본답게 만들었습니다. したセンサーで女性の心拍数を計測して Bluetooth 機器で 보이시죠? チェック 체크하는 거. してそれでデータを解析して 아, 이 여자가 진짜로 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랬을 때 이제 브레이저 스크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혈당,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혈당 체크를 위해서 매일 반으로 찔러서 피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눈물에 있는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 이것도 지금 구글에서 To 개발을 하고 monitor their 있습니다. blood sugar levels by wearing a contact lens equipped with tiny chips and an antenna. Google said a prototype of its smart contact lens can generate a reading of a tear's glucose level every second, potentially replacing the need for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센서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갑을 또 만들었습니다. 진단용 장갑인데요. 이건 일반인들의 사용은 아니고 전문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which works like a stethoscope, is used to examine lung and heart functions precisely. 심박수 체크하고요.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Third sense is 맥박도 used to 체온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all of the different functions are controlled by an interface attached to the glass 시간이 case 계속 넘어가고 conductors. 있습니다. 경험 아셨죠? 예, 그래서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 방향성은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야 됩니다. 왜? 이게 들고 다니는 것도 가벼워야 되지만 몸에 붙이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도 가벼워야 되고 이걸 붙이고 있는 그 장체, 그 재질 자체도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쇠보다는 티타늄이 더 가볍습니다. 뭐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들고 다니는 제품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금만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러지가 없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션 센서와 다양한 센서가 결합되는 형태가 되고요. 헬스케어 웨어러블 관련 제품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전력을 사용해서 그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 HMD, 기타 웨어러블 기기의 복합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비콘과 연결되고 VR과 연결되고 AR과 연결되고 스마트워치와도 연결되고 드론하고 밴드, 심지어는 스마트 스케일, 샤오미에서 만든 체중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스템화돼서 지금 제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이고요. 그럼 앞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 전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인식 기술, 상황인식은 아니고요. 잘못 썼습니다. 상황인식이 아니고 이 UX입니다.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작다라는 건데 이런 형태로 만약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식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마치 음성 인식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음성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끝이에요. 그 기술은 지금 99% 이미 20년 전에 다 완성된 기술입니다. 뉘앙스라는 회사에서요. 음성 인식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성이 텍스트로 바뀌면서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인식하는 게 바로 상황 인식입니다. 컨텍스트 어웨이니스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끝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인공지능 알파고가 그 끝에 어떻게 보면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irst one from Amazon, I didn't know what it was.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We'll see. 에코라는 Is 제품인데요. it for me? It's for everyone. It's called Amazon Echo. How's it going? I'm just finishing up right now. 이 제품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an it hear me right now? 음성을 통해서 Use 제어하는 the wake word 뭐 여러 가지 Alexa.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기라는 거죠.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데. Alexa, play rock music.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플레이 락 뮤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lexa, stop.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플레이 락 뮤직이라고 그랬는데 음악을 틀어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S보이스나 또는 시리한테 플레이 더 락 뮤직 그러면 락 뮤직이 뭔데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렉사 같은 경우는, 에코 같은 경우는 락 뮤직 그러면 락 뮤직이 아무거나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리나 S보이스는 플레이 더 락 뮤직 그러면 락 뮤직이 뭔데요? 락 뮤직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뇌파라는 부분입니다. UX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뇌파인데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자동차로 뇌파를 조정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작년 1월 25일 날 탑기어라는 데서 나온 뇌파를 조정하는 건데요. 뇌파로 만약에 뭐든지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갖다 쳐서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말로써 하는 거, 오늘 12시에 들어간다고 메시지 보내, 이거를 생각만 가지고도 보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때인가는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네요. 네, 어쩌다 강제로 지금 종료가 됐는데요. 저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자동차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술을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품 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자동주행이 물론 더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결국 뇌파를 사용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다 끝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완벽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